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 전기왕의 주요 업적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종 때까지 봤고요. 그 이후에 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종입니다. 자, 세종 보필 약 30년간 세자로 있습니다. 세자를 이렇게 오래 있느냐? 어렸을 때 세자가 된 거예요. 보시면 조선입니다. 조선 유교랜드예요. 왕이 27명인데 그 중에서 뭡니까? 문종의 정말 대단한 점은 뭐냐면 후반부. 자, 여러분 이성계 빼고 여러분 태종은 오남 5번째 아들. 그다음에 세종은 또 어떤 거요? 세종은 3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태정, 태세 딱 보시면 원래 정종은 또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적장자가 없어요. 이성계 빼고 적장자. 여러분 유교랜드는 뭡니까? 종손이라고 해서 첫 번째 본처의 아들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뭡니까? 앞부분의 왕들에게 뭡니까? 그것이 뭐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세종의 궁전마마 호원왕후예요. 그래서 적장자. 여기서 뭡니까? 적장자가 문종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 27명 중에서 뭡니까? 적장자가 드물어요. 적장자가 7명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뭐 문종, 그 다음에 단종 이렇게 해서 또 다가 나중에 연산 때 적장자예요. 적장자의 저주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장자일 때 뭐 상황이 안 좋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종이 뭡니까? 어렸을 때 뭡니까? 세자가 돼서 문무 관리를 고르게 등용했고요. 언론을 자유롭게 열어 민정파 힘쓴 등 세종을 보필한 공이 커요.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종이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왕이 되는 게 문종의 동생이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오르는데 수양대군을 띄우려고 뭡니까? 문종을 막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 미디어에 의해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왕이 문종입니다. 여러분, 세종의 첫째 아들이야. 정말 뛰어난 왕입니다. 정말 뛰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뭐 기록에 보시면 뭡니까? 집현전 학사를 뭡니까? 세종이 키울 때 같이 공부해가지고 뭡니까? 같이 해서 세종의 경우 어떤 거냐면 나중에 나이 먹은다 뭡니까? 세종이 건강이 안 좋거든요. 세종이 고기를 막 좋아하고 뭡니까? 뭐 젊었을 때부터 당뇨병이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고 하니까 뭡니까? 나중에 나는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뭐 한글 창제 이런 거 할 테니까 네가 정치해라 해서 뭡니까? 그래서 세종 집권기 후반부는 대부분 문종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뭡니까? 문종도 대단히 잘생겼다고 해요. 뭐 여러분 뭐 TV에 나오는 뭐 잘생긴 연예인들 있죠. 뭐 원빈이랄까 뭐 이런 뭐 그렇게 정말 잘생겼답니다. 이게 기록 정말 만옥 같은 얼굴이었다. 얼굴도 수려하고 뭡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뭡니까? 그래서 세종의 아들들이 대부분 천재인데요. 뭐 안평대군, 금성대군, 뭐 수양대군 포함해서 뭡니까? 대부분 다 머리가 좋은데 그 중에 으뜸은 누구였다? 문종이었다.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 몸이 약합니다. 세종이 병들자 그를 대신해서 국사를 처리했다. 1350년 왕이 올랐으나 병이 약해서 재위 2년 4개월 만에 병사합니다. 요게 뭡니까? 제일 문제였던 거죠. 뭐 세종의 경우에 뭡니까? 뭐 첫 번째 아들이 뛰어나기도 하거니 뭡니까? 또 적장자라는 것 포기하기 힘든 거죠. 그다음에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거야? 뭐 문종이 여러분 일찍 죽었다 들어옵니까? 궁궐 안에 뭐 대비 뭡니까? 그다음에 어린 왕자의 뭐 중전마마니까 뭡니까? 대왕대빈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문종의 엄마는 뭡니까? 죽었고요. 대왕대빈 없어요.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문종의 아들 단종의 엄마도 뭡니까? 단종 낳은 다음에 죽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단종은 뭡니까? 왕실에 우더른이 아무도 없어. 그 상황에서 혼자 덩그러니 어린애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밀린 겁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지. 그래서 뭡니까? 이 상황을 알죠. 그래서 황보인, 김종서. 그래서 황보인은 영의정, 김종서 좌의정입니다. 세자가 즉위해서 왕이 됐을 때 보필도 붙습니다. 왜? 왕실에 우더른이 없거든. 한편 뭡니까?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집현전 학사들 등에게도 세자를 부탁한 유언을 남겨.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의 적장자 문종입니다. 그 적장자가 단종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세종의 종손들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 수양이거든. 수양대군. 루트를 보면 그래요. 그럼 뭡니까? 세종과 문종이 살아있을 때 뭡니까? 수양대군은 찍소리도 못해요.
개인적으로 뭡니까? 비교를 해봐도 뭡니까? 문종과 수양대군의 이 역량을 비교하면 문종이 더 위에요. 또 적장자고 뭡니까? 압도적입니다. 수양대로 뭡니까? 형님 살아있을 때 뭡니까? 밑에서 살살 기다가 문종이 왕이 오르니까 뭐야? 그때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 수양대군의 경우. 뭐 기록 보면 뭡니까? 뭐 세종이 뭡니까? 왕 할 때 뭡니까? 수양대군이 뭐 말 타고 다닥다닥 해가지고 쫙 뛰어낸다 뭡니까? 멋있게 막 착지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왜? 저는 건강해요. 막 어필하고 싶었겠지. 근데 또 문종이 살아있을 때 뭡니까? 일찍들이도 못하다가 문종이 일찍 죽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수양대군이 뭡니까? 단종을 잘 보필할 수도 있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유교랜드잖아. 그럼 중국의 유교에서 중시한 뭡니까? 주공단이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무왕이 죽으니까 뭡니까? 본인이 왕한 게 아니고 뭡니까? 어린 후사를 잘 떠받들여서 뭡니까? 나라를 반석에 올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 유교란 랜드나 이런 데서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 뭐 주공처럼 뭡니까? 뭐 단종을 잘 보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유교랜드니까. 근데 수양대군이 뭡니까? 수양대군이 뭡니까? 자신의 종손을 뭡니까? 죽이고 왕이 오를 걸 뭡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알았으면 가만히 안 뒀겠지. 그래요. 문종입니다. 다음 단종입니다. 자, 왕권약과 12세의 나이 어린 단종이 있기 위해서 뭡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뭐죠?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재상들에게 실권 상당부 뭡니까? 세종 이전에 세종이 양보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지. 근데 인사권과 군사권은 왕이 행사하는데 이 12세의 나이 어린 단종이 뭡니까? 이 애죠, 애. 이 단종이 인사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뭐야? 의정부의 재상을 견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실권이 김종석, 황보인 등 재상에게 넘어가자 단종의 숙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수양대군이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공격합니다. 김종서를 먼저 공격해서 죽여요. 죽이고 도망간 김종서를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한명회죠. 한명회. 그래서 수양대군 책사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김종서를 제거한다 뭡니까? 비상소집령을 내려라. 그러면 땡땡땡땡땡 뭐야? 그때 뭡니까? 비상소집령 내릴 때 뭡니까? 영문을 모르는 뭡니까? 이 신하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겠지. 할 때 뭐야? 거기서 죽일 놈은 저쪽 문으로, 살릴 놈은 저쪽 문으로 해서 뭡니까? 살생부. 흥부를 만들어서 뭐야? 제거합니다. 이게 개유정난입니다. 개유년에 일어난 뭡니까? 사건이다. 그래서 한명회가 살생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살생부를 만들어요. 단종에게 압력을 가해 왕이 오릅니다. 이때 단종은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 보필하겠다 해서 단종이 처음엔 뭐야? 상왕이야. 왕은 인정한 거지. 상왕으로 몰아낸 다음에 본인이 왕이 올랐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이후엔 나중에 이걸 계속 강등시켜서 마지막에 죽인 거예요. 자, 세조입니다. 자, 왕권의 강화다. 그래서 뭡니까? 이후에 수양대군이 간 다음에 세조야, 세조입니다. 조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조, 동종, 그다음에 세종, 군종, 단종, 종종 하다 뭡니까? 세조가 조를 쓰죠. 조가 뭡니까? 종보다 레벨이 높아. 그럼 뭡니까? 그럼 아빠가 이 세조가 둘째 아들이니까 세종보다 세종. 그럼 뭡니까? 묘호만 따지면 뭡니까? 세조가 세종보다 레벨이 높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사육신 사건입니다. 집현전학사 어떤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뭡니까? 문종이 후사를 부탁했지. 성산문 박팽년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려는 거예요. 어떤 거야? 세종의 뚠입니다. 이건 뭐야? 당연히 정통성 단종에게 있어요. 세종대왕의 종손이야. 이거 뭡니까? 이걸 도모하다 발각되다 뭡니까? 모두 처형됩니다. 원래 뭐 한 거야? 있어요. 뭡니까? 무슨 자신이 올 때 무슨 호위관이 가서 호위관이 뒤에서 목을 치고 이렇게 따랐는데 뭡니까? 이게 미뤄지고 해서 고발자가 나와서 뭡니까? 제거됩니다. 성산문 박팽년이 제일 유명하죠. 나머지는 보시고요.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 숙종 때 가서 뭐 하는 거야? 흥신이다. 나중에 회복된 겁니다. 당장에는 뭡니까? 회복이 안 되지. 왜냐하면 수양대군의 후손들은 뭡니까? 이 사육신을 인정할 수가 없지. 훗날 가서 뭡니까? 충신이었다. 자, 결과입니다. 단종을 살해합니다. 단종이 뭡니까? 처음에 물러난 왕, 상왕에서 노산군, 군은 뭐예요? 왕족이지. 그냥 일반적인 왕족으로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뭡니까?
모모군에서 또 서민으로 만들어요. 이후에 세조의 강요로 뭡니까? 자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세종과 문종, 단종 뭡니까? 이 적손란, 적손. 유교랜드에서 뭡니까? 장손 라인에서 뭡니까? 세종의 둘째 아들이 뭡니까? 큰 형님이 죽으니까 뭡니까? 자기의 조카를 죽여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정권을 장악한 거지. 이때 뭡니까? 이때 뭐야? 정통성이 꼬이는 거예요. 자, 집현전 폐지입니다. 공신이나 언거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집현전 없습니다. 왜? 집현전 학사가 뭡니까? 반발했잖아. 이게 사육신 사건이죠. 정연도 안 열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이게 성종 때 부활하는 겁니다. 성종이 왕 오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좀 너무했어. 뭐 티는 안 내지만 뭡니까? 나중에 홍문관으로 부활시키는 거지. 자, 반란 진압 이징옥은 아닙니다. 함길도 도절지사에 있던 이징옥이 개유정난 이후 파면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북방군입니다. 북방군. 북방겠죠. 되겠죠. 최윤덕이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김종서지. 수양대군의 가장 강력한 적은 김종서였어요. 개유정난 때 제거했지. 그럼 뭡니까? 위에 있는 북방군의 경우 누구랑 가깝겠어? 김종서랑 가까웠겠지. 그래서 뭡니까? 북방 지역이 동요하니까 뭡니까? 이징옥을 뭡니까? 파면시켰는데 뭐야? 여진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금왕제로 칭했으나 진압당합니다. 진압당했고요. 그다음 이시의 난입니다. 이시의 난이 특히 커요. 세조의 중앙집권화 정책, 지방참여에 반대, 회령보사 이시혜가 길규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경과는 이준, 남이 장군 유명하죠. 여러분 저기 춘천 가는 게 남이섬 있지. 남이섬. 이 남이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광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전개 유양소 폐지, 호패법 강화해서 뭡니까? 북방군, 북방 쪽에 난리가 났죠. 북방 쪽. 뭐야? 북쪽 지방 주민이 조선시대 내내 차별을 받습니다. 뭐야? 반역하는 동네라는 거야. 그건 나중에 복선이죠. 북쪽 지역 놈들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그래서 보시면 뭡니까? 지역감정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한국 현대사에 뭡니까? 영남, 경상도와 호남, 전라도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이 뭡니까? 조선시대에는 뭡니까? 없어요. 조선시대는. 이 도단위의 지역감정이 없어요. 가장 지역감정이 가장 심한 데는 어디야? 경기, 충청 지역. 네? 어떤 거예요? 북방 지역입니다. 북방. 이 북방 지역에서 뭡니까? 그나마 평야가 있고 괜찮은 지역이 평안도 지방입니다. 이쪽. 이게 뭡니까? 거의 인종차별에 가깝게 차별을 해요. 그 다음에 왕권 강화의 추진입니다. 육조 직기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앞에 얘기했죠. 세종 때 뭡니까? 육조를 직접 지휘하는 거지. 강력한 왕권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 체제를 다시 육조 직계제로 고칩니다. 의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약화되었다. 그 다음에 인척의 등용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방원하고 차이점입니다. 어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뭡니까? 수양대군은 정말 억지로 왕이 오른 거예요. 세종대왕의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여기 단종이 쫓겨나는데 이게 뭐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뭡니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 그냥 어리다는 이유로 뭡니까? 왕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뭡니까? 쫓겨난 다음에 살해당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명분이 없어. 그래서 어떤 거야? 본인의 공신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뭡니까? 왕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까? 본인이 즉위한다 뭡니까? 자신을 지지했던 공신들을 우대하고요. 뭐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종친들 어떤 거야? 나를 지지해 주세요예요. 유용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이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뭡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왕실 어른이 양녕대군이라는 거야. 이것 좀 아이러니하죠.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양녕대군 다음에 이 왕에서 밀려난 다음에 충녕대군, 이 세종이 있지. 세종의 아들들끼리 싸울 때 뭡니까? 누구? 수양대군 쪽에서요. 양녕대군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다음 육조직계의 부활입니다. 단종이 어려서 상왕이라고 뭡니까? 그래서 칭해줄 때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했다. 그래서 뭐야? 자, 옛 제도를 복구한다. 세종 때 육조직계를 복구해서 뭡니까? 육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해서 직계한다라는 거예요. 세조실록이지. 이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 편찬 착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헌법적인 성격이 경국대전의 대전입니다. 착수. 이게 육전책입니다. 그러니까 2호 예병 형공의 육전입니다. 그래서 2조가 하는 일이 인사지. 그래서 행정법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장 급한 건 뭐야? 그러면 당연히 해법입니다. 해법, 호전. 그 다음에 형법, 형전입니다. 호전과 형전, 호형호제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형호제할 때 호전과 형전 언제예요? 세조 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종 때 완성.
되겠습니다. 자, 국가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체계적 법전을 편찬하려고 했다. 역대의 법전과 각종 명령 종합, 육전 중에 호전과 형전을 제정합니다. 자, 군사제도의 정비 필요하죠. 본인이 억지로 왕에 올랐기 때문입니까? 군제를 정비해야 돼요. 자, 중앙군 오위제 완성, 수도의 방위를 강화했고요. 보법이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무격자의 수를 확대했다. 진관체제, 국방력 강화입니다. 이건 쭉 배워요. 뒤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가 왕이 오른 다음에 했다 하는 겁니다. 방어 시스템이에요. 진관체제는. 자, 북방안정, 여진족 토벌 중요하죠. 토관제도와 3인정책 강화, 북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자, 경제정책,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권을 분급. 토지가 부족해져서 그래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준다고 해서 직전법이다. 국가의 수입 기반 확대하고자 했다. 상평창 제도를 부활시켰다. 물가 조절 기관 상평창 부활시켰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팔방통보, 이건 뭐다? 나중에 경제 파트의 화폐. 자, 철전인 팔방통보예요. 엽전입니다. 엽전. 이게 진짜 잎사귀 모양이야. 팔방통보입니다. 전쟁하면 뭐야? 잎사귀 모양이 뾰족하지. 뾰족한 잎사귀 모양 뭡니까? 여기에 화살에 이렇게 매달아 쏘는 거예요. 이거 맞고 죽으면 돈 맞고 죽는 거지. 팔방통보입니다. 유통시키고자 했다. 자, 불교 정책 시험에 나옵니다. 원각사. 자, 불교를 숭상해서 원각사 중건. 자, 원각사 10중탑이다. 여기 지금 어디예요?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 뭡니까? 그 자리가 원래 원각사예요. 예, 절이 없어지고 공원이 된 거지. 거기에 원각사 탑, 이게 유명해서야 탑이 있는 공원, 탑골공원입니다. 지금은 원각사 탑은 뭡니까? 안전한데 뭡니까?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경 간행입니다. 궁중의 간경도감 설치. 불경을 한글로 번역 가능합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해줍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런지 몰라도 뭡니까? 불교의 심취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불교를 우대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 자, 과학기구입니다. 토지측량기구 인지, 이걸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 뭘 배웠냐면 안부일군이 자경론이 뭡니까? 어지간한 과학기구는 세종 때 만들었는데 인지의 토지측량기구입니다. 토지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이건 뭐야? 이건 세조예요. 이건 뭡니까? 세종과 섞어내는 거지. 이걸 먼저 외우시면 돼요. 지도의 제작과 뭡니까? 양전,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에 이용합니다. 자, 편찬사업, 사시찬요 농산축 목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인석보, 불경원회 등을 관리합니다. 자, 윤리서가 오륜록이 있고요. 오륜록. 활자는 뭐 의류자, 을래자가 있는데 을 나오면 이제 해조인데 이건 출제빈도 높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원래는 예종인데 예종 뭡니까? 예종은 일찍 죽어요. 비중이 높지 않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예종의 후사가 아니고 뭡니까? 원래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 원래 세자가 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의 또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즉위한 이게 성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해요. 성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는데 이게 단종하고 차이는 뭐냐면 인수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종의 엄마예요. 인수대비가 궁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이 또 뭐야? 장인이 한 명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뭡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종은 육전체제인 경국제의 편찬을 마무리해 반포, 조선사회의 기본 통치방향과 이념을 제시합니다. 조선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었고요. 그다음 뭡니까? 성종 때 어떤 거요? 성종이 장성하면서 말하는 거야. 본인이 어쨌든 올바른 통치를 하고 싶지. 성종 뛰어난 왕입니다. 해서 어떤 거야? 기존의 훈구,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공신들이 뭡니까? 너무 날뛰니까 이걸 뭡니까? 견제할 필요가 있어. 뭡니까? 사림 세력. 어떤 거요? 고려말 온건파지.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합니다. 고려말 온건파의 후예입니다. 등용해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기존 할아버지의 공신들, 세조의 공신, 얘네가 훈구예요. 공신, 훈구를 견제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조일에 비대해진 훈구파를 견제하기 등용합니다. 경연의 활성화, 홍문관 설치,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 후신으로 홍문관 설치가 알아두셔야 돼요. 관원 모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했고요. 정승 비롯한 주요 관리들이 다수 경연에 참여할 수 있겠다. 자, 결과 경연이 단순히 왕의 학문 연마 자리가 아니라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예요. 자, 그럼 뭡니까? 특히 이 경연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유교를 가지고 공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경연을 누가 주도하느냐? 내가 유교는 킹왕짱 잘 알아서 뭡니까? 다수의 신하가 쩔쩔맬 정도로 뭡니까? 왕이 뛰어난 유교의 천재다라고 할 게 뭡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보통 뭡니까? 여러 명의 과거급제한 뭡니까? 그 뛰어난 신하들을 뭡니까? 압도할 정도로 뭡니까? 뛰어난 왕이 드물죠. 그게 가능했던 건 누구예요? 후반부에 뭐 태종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능했겠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후에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왕들은 어떤 거예요? 이때 뭡니까? 이 경연 자리에서 뭡니까? 신하들을 압도하려고 했던 것이. 대표적인 게 후대에 뭐 정조 같은 왕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자, 유양소 부활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세조 때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향청 부활합니다.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유양소를 부활시킵니다. 한수강급제, 직전법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리가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건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경제 파트에 배워요. 자, 오가작 통제 법제합니다. 자, 한 명의 발의에 따라 5집을 하나로 묶는 오가작 통제를 시행했다. 그 전부터 오가작 통제는 존재했다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근데 이거 뭐야? 법으로 고착화시킨 건 성종 때다. 자, 제가금지법 해서 뭡니까? 태종 때 삼가금지법 어떤 거야? 여자가 2번째 결혼한 것까지는 됐는데 세 번째 결혼하는 걸 막은 게 삼가금지법이죠. 이걸 뭐야? 이걸 더 강화한 거예요. 재혼을 아예 막는 거예요. 자, 불교 정책입니다. 도첩제를 뭡니까? 폐지합니다. 폐지. 자, 승려가 출가를 금지하는 뭡니까? 강경한 억불책을 취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문화 파트에 또 배울 텐데요. 이거 우선 알아두세요. 도첩제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도첩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승려 출가의 허가제예요. 허가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이제 이성계 때 도첩제를 시행할 때 어떤 거야? 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너 승려가 되려면 나라에 1,000,000원 내라. 이런 거예요. 그럼 뭐야? 너 승려가 되려면 나라에 1억 원 내라 이거예요. 그럼 1억 원을 내야지 승려가 되니까 뭡니까? 승려의 출가를 억제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뭡니까? 조선시대 뭐야? 그 허들을 막 높여서 뭡니까? 억불책, 불교를 억압하는 억불책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함정이지. 어떤 함정이야? 도첩제를 폐지했다. 자, 그럼 뭡니까? 도첩제가 억불책이니까 이걸 폐지했으면 뭐 하는 거야? 자, 불교를 옹호한 거냐라고 뭡니까? 함정 문제를 내는데 중요한 건 뭐야? 도첩제를 폐지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뭐야? 승려가 되려면 출가하려면 1억을 내라. 어쨌든 1억을 내면 허가는 해주는 거지. 그걸 뭐야? 그걸 완전히 없앤 거예요. 1억이고 나발이고 뭐야? 나라에서 이후에 뭐야? 허가는 절대 안 내줄 거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출가를 원천 봉쇄한 거예요. 10억을 내건 100억을 내건 뭐야? 앞으로 뭐야? 허가 안 해줘요. 출가를 뭡니까? 원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억불 정책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자, 편찬서. 자, 경국대전.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팔도질이 쭉 있는데 해동대국기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또 올해 이 시험에 나와요. 금양잡록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한데 동문선 시험에 나옵니다. 문화 파트에 또 배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악학괴범도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악학괴범 주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음악 시험, 필기 시험 볼 때 이런 거 뭐 나옵니다. 동국통감 중요합니다. 경국대전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해동제국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일본과 관계할 때 시험 문제만 나오고요. 국도고래이 뭡니까? 이건 문화 파트에 윤리의례서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동문선 문화 파트. 문학 우리나라 글을 묶어놓은 거지. 악학괴범 중요합니다. 동국통감 그것도 역사 파트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근데 천천히 보세요. 어차피 또 본문을 통해서 뭡니까?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처음에 모아놓은 걸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본문에 별표 쳐놓고 차근차근 외우신 다음에 나중에 총정리할 때 지금 앞에 제가 표기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왕의 하루입니다. 4-5시경 기상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뭡니까? 왕이 계실지. 새벽 6시에 왕실 우더른께 아침 문안드리고요. 자, 아침 먹고요. 8시에 조강입니다. 아침 조회하고 오전 업무 보고받고 점심 식사 그다음에 낮 공부가 주강이고 진료 접견 궁궐내 야간 숙직자 확인 저녁 공부가 석강입니다. 저녁 식사 먹고 왕실 우더른께 저녁 문안 그다음에 상소문 읽어야 돼요. 댓글 읽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잡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는 조강, 주강, 석강이 경연이에요. 왕이 스터디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꼭 숙제에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배웠던 내용이 뭡니까? 좀 중복되는 뭡니까? 중복된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부분하고 좀 겹쳐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가나제도입니다. 의정부 서사하는 권한을 6조에 귀속시켰다. 그래서 의정부가 관장하는 건 4대 문서 중조에 대한 심의뿐이다. 태종실록이죠. 뭐야? 이거 뭐야? 6조. 6조 직계제죠. 조 직계제입니다. 조 직계입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이유 쭉 나옵니다.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 없이 모두 6조에 붙여져서 의정부와 관련된 일이 없다 해서 6조는 각기 모든 힘을 의정부에 먼저 품해라. 태종실록이지. 왕보면 알 수 있죠. 뭐야?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 보시면 가 6조 직계제는 재상의 권한이 강화된 걸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맞아요. 그다음 가는 6조 직계제는 뭡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맞죠? 그 다음에 세조, 방금 공부했습니다. 세조는 다 아닌 나제도를 시행했다. 아니죠.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한 건 세종입니다. 나중에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다 뭡니까? 6조 직계제를 시행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행 순서는 뭡니까? 처음에 6조 직계제 했다가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했다가 나중에 세조 때 6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요. 나중에 쭉 가다가 중종 때 6조 직계제가 다시 의정부 서사제가 돼요. 중종 때. 중종 때 이면 계속 의정부 서사제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선 초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세조 때 이방원은 조선 왕실의 문물을 정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당연히 아닌 거죠. 이성계 때 뭡니까? 이방원은 힘들었고요. 뭐 전까지? 왕자인한 전까지 힘들었고요. 뭐 정도전이 주도합니다. 정도전이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태종은 의정부 서사제 시행,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의정부 서사제 한 건 뭐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노력했던 건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홍문관 설치, 홍문관이 아니죠. 집현전이. 홍문관은 세조 때 이 집현전을 폐지하니까 뭡니까? 나중에 성종 때 홍문관으로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종은 도첩제를 폐지해서 강력한 엇불체를 시행했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조선시대 정치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